발견을 하는 것. 뭐에 관해서? 콤마콤마니까 이따 할게요. 항상. 네. 자, 뭐에 관해서? 어떤 것에 관해서인데 어떠한 것이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야?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다. 누구에게? undergraduate student라는 학부생이라는 건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undergraduate가 aftergraduate라는 뜻이 있는데 aftergraduate student는 대학원생입니다. 졸업을 하고도 다니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데 지금 녹화 버튼을 눌러놓고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았네요. 굉장히 한마디로 라면 끓이려고 물 넣어놓고 불 안 켜놓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그래서 3분 뒤에 아니 3분이 아니라 이제 면을 넣어야겠다 했는데 물이 아직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이게 진짜 저번에 또 강의를 찍었는데 너네 강의였나? 찍었는데 쟤네 거였다. 쟤네 거 찍었는데 한 번 안 찍혔어. 왜냐면 원장님 저기 작은 아들 재민이가 이거를 모르고 ON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항상 ON으로 놨거든? 이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이걸 안 만지니까 뭐가 된 거야? 오프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난 다 찍었는데 나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다시 찍었어. 그래서 저를 엄청 싫어하고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미쳐 돌아버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걸 살짝 꺼놓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만진데 나한테 걸렸다. 그러면 바로 슈퍼맨 펀치를 달려버릴 거야. 자 보자. 어쨌건 어디 안에서건 연구실 안에서건 도서관 보관소에서 안에서건 그 안에서인 건 간에 어디서 하던지 간에 이런 얘기네, 그지? 자, 그 대학생들이죠. 어떤 대학생들이냐? 기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인데 뭐 하는 거야? 저기 참가할 수 있는 기회인데 undergraduate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학부생들의 연구에 그것들은 뭐냐면 경험하는데 이런 어떤 발견의 어떤 즐거움을 좀 경험하게 된다. 자, 그들은 아마도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아니 뭐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새로운 박테리아의 스테인. 얼룩. 그러니까 자국을.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 연결고리인데 뭐 사이에? 이전에 떨어져 있던 개념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잊혀졌던 저장된 문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어떠한 이슈의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참 대단한 게 이게 스노트강이고 그레이드 15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문법 설명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근데 너네 이거 보통 단어 안 찾고 한번 해석하면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에 한 몇 개쯤 되는 거 아니야? 4-5개? 4-5개? 7-8개? 근데 왜 모의고사는 80점대야 아직도? 진짜 아니 진짜 죄송한 거 아니야.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사고하니까 뭔가 진심이 안 나는 것 같아. 좀 기분이 나빠. 별로 안 죄송한 일이야.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 주요한 어떤 발견이지. 그 연구의 발견은 뭐냐면 consistent 뭐야? 일관된데 뭐? 그 이전에 어떤 연구지 뭐? 비슷한? 지역의 연구. 자, 일단 보자. 뭐라고? 이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야. 알았어. 일단은 내가 이거를 답을 일단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해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풀지를 말해주면 안 될까? 네. 너가 수업할래? 아니요. 하영이가? 아니요. 너 영어 이름 뭐였지? 줄리아요. 줄리아의 클래스. 여기 딱 써네. 제폰데 JS인가 네가 딱 쓰면 줄리아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네. 끌어 빨려. 아니, 괜찮아요. 사용할게요. 네. 사양할게요? 야, 어쨌든 이거 우리 나중에는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내가 해석시키는 거 시킨다고 했지? 네. 지금 일단 첫 번째니까 시키는데 나중에 봐야 엄청 웃겨.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하라. 지금 막 너네 숙제했잖아. 숙제하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한다? 애들이 전교 1등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도 이걸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여기 딱 가서 이걸 설명해보면 이게 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나중에 그래서 뭐 공부 자기가 선생님이 꾸민 분들을 한 번씩 해보면 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끊겼잖아. 자, 거의 그 모든 대학교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는 포함하는데 이러한 학부생 연구 경험을 포함한대. 어디에 있어서? 배움의 기회에. 어떤 배움의 기회야? 학생들에게 제공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이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거 생략돼 있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딱 이런 오펄이라는 게 제공하다라는 게 딱 되면 동사가 나오면 바로 얘랑의 관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그냥 바로 해석이 그렇게 되죠. 이게 절대 제공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주어 동사 찾다 보니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그냥 그려지면 되는 거. 자, 그 기관의 어떤 좀 더 높은 기관이죠. 이런 종류의 좀 더 높은 교육기관은 뭐야? 좀 이제 implementing 좀 뭐하고 있대? 심어놓고 있대. 그 많은 종류의 상상력이 풍부한 creative 창의적인 접근을 뭐에 있어서 그런 어떤 혁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 facilitate라는 거는 뭔가 좀 용이하게 하다, 뭔가를 좀 이제 뭐 반응하게 하다, 뭐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일으키다라는 이게 뭐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문제 해결과 그리고 발견해.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한다? 대학생 연구를 뭐로 본다? 그 critical vehicle. 굉장히 critical vehicle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본다는 거. 뭐를 위한?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자, 이걸 이제 우리 보면 이거를 아직도 이게 자동차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자동차라고 솔직히 자동차라는 게 이동수단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시켜주죠. 그러니까 비아클 자체도 약간 뭐냐면 그냥 자동차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보면 자동차라는 건 결국에 수단이고 이동수단이고 나를 어디서부터 어딘가를 이동시켜주는 건데, 과학적 연구 학부가 자동차라는 건 대학생들이 그걸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비아클 말고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치를 쌓아주셔야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첫 번째 단어랑 다른 것이냐 이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더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고등 단어 지금 외우는 거 있죠? 세 번째 외울 때는 뜻 2개씩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뜻 중에서 또 다른 뜻을 외우고 하면은 이제 좀 이거 하나만으로도 거의 계속 이것만 잘 알아도 사실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거의 그냥 다 한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절대 없는 정도다. 자, 그리고 어쨌건 이걸 보면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85%가 넘는 그 문제들이 보통 이런 어떤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여기서 주제를 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1번에서 그 많은 경우 거의 없는 경우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토픽과 포커스를 잡고 보통 이 포커스에 위반되는 그 문장만 골라가지고 답을 고르면 된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뭐 어쨌건 이렇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결국에 주제는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흠신하는 경험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토픽은 뭐겠어? 그래서 잘라서 보면 그 발견이 아니라 학부생 연구죠. 학부생 연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 맞네 발견. 발견은 뭐냐면 뭐야? 대학생이죠. 그죠? 학부생들을 위해 학부생에게 뭐? 그렇지? 좋은 경험. 그래서 두 가지씩의 팩트 오피니언이죠? 그리고 당연히 노설문일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들아 잘 봐. 지금 얘가 결과적으로 계속 그렇잖아. 계속 이게 그렇잖아. 막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thrilling 계속 똑같은 말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들아 여기서 보면 critical vehicle이라는 말 빈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thrilling이라고 좋은 걸 얘기했지만 critical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갖고 있어요. 좋은 것도 critical이지만 나쁜 것도 critical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또 보스를 딱 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꼽히면 critical이라고 펑 하고 뜨는 게 있죠. 그래서 야 이거 크리 떴다 니네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크리 떴다 이러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게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거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비아크리라는 것도 어때요? 지금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빈칸 추론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로 바꿔놓은 거. 좋은 거를 판타스틱으로 바꾸고 뭐 좋은 거를 베스트로 바꾸고 나쁜 거를 월스트나 나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소가 있는 뭐 예를 들어 톡식 뭐 이런 단어로 써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네는 뭐냐 이 고3 모의고사 정도는 뭐냐면 약간 상징적으로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가면 괜찮다라는 얘기고 이건 뭐 아직까지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한 번쯤은 선생님 들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이런 것들 문제 빈칸 먼저 풀 때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 빈칸이 이렇게 뚫려있고 보통 요거 한 단어잖아요. 그죠? 지금 명사 하나 더 달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 몇 점입니까 빈칸? 2점입니다. 보통 2점이고 제일 풀기 쉬운 빈칸이 나오는데 이게 가끔 3점일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나오는데 그때가 약간 이런 경우. 약간 상징적으로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게 만드는 그럴 때 이제 3점짜리고 그냥 단순히 이제 해석해서 갖다가 이제 의미만 갖다 놓으면 맞는 것은 거의 2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건 아마 겨울방학에는 이런 어떤 연습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너네 하는 거 봐서 근데 이게 사실 이 내가 왜 자꾸 저기 어느 정도 이제 특강을 까냐면 이 영어라는 게 이게 지식이 있잖아. 얘네들 이렇게 보면 이게 공식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공식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약간 휘발성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팡팡팡팡팡 넣어서 그게 머리에 팍 박히면 되는데 그게 약간 스물스물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게 너무 더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 어떤 거냐면 이제 다 이제 각 영역마다 주제는 이제 사실 토픽과 포커스 잡으면 끝나잖아 사실. 근데 빈칸 추론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번에도 6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오답률 7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1%가 틀린 게 딱 이 명사 하나 내는 문제예요. 30번 문제. 31번 문제. 31번 문제가 71%. 사상 최대의 오답을 생각해봐. 오답률이 71%라는 건 맞춘 애가 몇 명이라는 거야? 29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다 알고 풀었어? 그 중에 찍은 애도 있겠지. 찍은 애 한 7~8명 빼 진짜 맞춘 애는 10명 조금 남짓 하다는 거야. 거의 이제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이 거기서 맞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딱 어떤 이게 글을 이해를 해도 문제풀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못 잡으면 나중에 갔을 때 약간 내가 이 글은 이해했는데 문제는 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별 영역으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에 들어가면 아마 한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선생님 문제집 중에서는 주제 문제만 있는 건 없고 빈칸만 있는 게 있고 순서만 있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 다른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그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방법이 생겨.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이렇게 이 토픽과 포커스를 이거를 이제 이해를 제대로 다 글을 분석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고요. 그래야 이게 돼야 뭘 할 수 있다? 문제별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한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네들도 하나의 예시인데 예시 중에서 얘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인데 얘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나와가지고 약간 어렵게 약간 니네가 딱 봤을 때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크리티컬 비아크리라는 건 사실 크리티컬은 그 정도 이 중요한이라고 이제 치명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아크리라는 게 이제 니네들한테 머릿속에 탕 안 떠올라가지고 이제 틀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이제 만약 여기 뚫렸더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주제를 줘놓고 주제와 같은 의미를 어떤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줬는데 그 예시를 표현하는 말 중에서 이런 비아크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줌으로써 좀 난이도 높인 문제다까지 딱 자기가 이제 수업 들으면 그렇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또 뭐냐면 이런 거 있죠. 글쓴이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실 똑같은 얘기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거가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A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하고 B라고 약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A가 B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B는 A보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B의 입장에 가서는 B는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A가 좋다라고 간 다음 B에서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B가 좋다가 돼버리죠. 무슨 말 이해되냐? 내 말이 대충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야채를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뭐냐면 반대로 고기만 먹는 것은 얘가 건강에 나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데 그러나 야채를 먹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야채 부분이 아니라 고기에다가 찍 한 다음에 어떻게 돼? 거기다가 건강에 안 좋다를 넣어야 된다. 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예시로 얘가 안 좋은 걸 들어줄 테니까 여기에서. 근데 주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야채는 좋다라고 해서 이게 주제와 관련된 것에 뚫려있거나 그럼 좋다라고 해야겠네. 이게 좋은 거잖아. 야채 좋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글은 이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그 약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니네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제와 반대되는 예시를 통해서 대조를 통한 강조를 나타낸 건데 그 대조를 통한 강조에다가 그냥 주제를 갖다 넣어버린 거지.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이해해도 이제 문제 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자꾸 그렇게 틀린 현상이 발생하고 보통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하영이 같은 친구들이야. 왜 아까 하영이나 약간 요 세 부류 하나, 둘, 세 부류 살짝 덜렁거리는 친구들 좀 이렇게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너는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선생님이 너를 그냥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너는 약간 보기를 못 봐서 약간 그것 때문에 이거 실수해서 틀린다기보다 해석을 너무 약간 살짝 대충 하거나 약간 좀 어느 부분은 살짝 네가 잘못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게 네 해석 실력이 아니라 넌 해석 실력이 뭐 괜찮지. 근데 괜찮은데 해석 실력이 괜찮아지려면 사실 해석 실력이 괜찮은 거는 뭐 영자신문 읽을 수 있으면 해석 실력 괜찮은 거잖아. 근데 그 해석 실력이랑 문제 푸는 해석 실력이랑은 다르죠. 그죠? 다리가 있다고 해서 빨리 뛸 수 있다는 것과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그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 너가 마라톤에 재능이 있고 분명히 마라톤 하면 40.19km 누구보다도 정말 끊임없이 잘 뛸 수 있지만 이 시험은 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냐면 마라토너들은 이미 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걸 습득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도 조금 더 그쪽 방면으로 연습하려고 너가 좀 더 해야 된다. 문제 해석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좀 더 이거 할 때는 정확성이 들어가게.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빨리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머리가 의미가 들어오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딱 그거야.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서준 없지만 서준이는 진짜 내가 보는데 내 생각에는 거의 1년 안까지는 거의 이제 하나씩 틀리는 거 진짜 번호 못 고칩니다.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 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엄청. 이게 보통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 인간한테 아침에 일어나라고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준이한테. 그리고 혜은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 네가 계속 안 틀리고 있지만 하나 틀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도 안 틀릴 거라는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이 있잖아? 그러면 약간 네가 한두 개 틀렸을 때 갑자기 너에 대한 약간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 그럼 오히려 그냥 90점, 92점 맞는 도엽이보다 정신적 데미지가 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쟤는 어떻게 되든 그럼 어쨌든 이랬잖아. 등급이라는 게 얘들 등급이고 얘들 등급이고 얘들 등급이야. 근데 넌 다 맞아 있는 등급이야. 근데 그게 너 약간 자존심이 걸려있는 약간 문제긴 한데 쟤는 오히려 자존심이 안 걸려있으면 1등급인데 이럴 수 있는데 너는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그럼 또 뭐야? 나 이러다가 5개 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갑자기 또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좀 잘 벗어나느냐, 네가 이제 잘 이겨내느냐가 실제로 이제 너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그 점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의 가장 큰 사실 그 난관이죠. 근데 뭐 아직 뭐 난관에 뭐 봉착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있어.
수학은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수학은 진짜 너무 명쾌한 과목이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어. 1 더하기 1이 3이 절대 될 수 없다니까? 하느님이 와도 그게 안 돼.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약간 그런 애매한 약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쨌건, 이 중에, 원래는 이 중에서 얘도 봐봐. 이서준 수학 잘해. 그지? 얘 수능형으로 잘하는 걸까? 아니야. 얘는 학자 스타일로 잘하는 거야. 얘 수능 프로그램은 실제 틀린다? 그거 수능형 공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내가 말하는 게. 맞잖아. 그지? 얘는 학자형 공부인 거야. 마라톤이라고. 수학이 재밌어. 뛰는 게 재밌어. 근데 시간에 적응하면 실수 자꾸 해. 그럼 뭐야, 얘는? 일단 자질은 있지만 평가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그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세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다 그래. 나는 이 영역은 어떻게 내가 보더라. 이렇게 서준이처럼 뭐 평가 위주에선 난 좀 이 과목은 떨어지거나 뭐 암기가 안 되는데 암기가 안 되더라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난 좀 이 공부가 좀 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 가더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얼마나 중3 때 잘 인지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느냐에 따라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방식이 과목마다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면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는 하겠지만 니네가 한 만큼 안 나오는 느낌이 항상 나는 왜 도대체 해도 이 정도일까 이런 느낌. 그게 그렇거든. 그리고 늘 말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사귀는 게 엄청 중요한 게 니네가 전교 15등짜리가 있고 전교 2등짜리가 있어. 얘네들이 친구야. 근데 102등짜리가 얘랑 같이 친구다? 그럼 얘는 있잖아. 얘 성적 절대 안 오른다. 왜일까? 자기들끼리 세계가 있어서 아니? 얘랑 얘는 탑클이지. 얘는 진짜 완전 탑이지. 얘 공부하는 방법 알겠지. 얘도 알겠지. 보통 얘네랑 같이 독서실을 다니단 말이야. 얘는 공부 잘하네. 그게 뭐냐면 이게 생각하잖아. 공부를 잘하는 애랑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얘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왜냐면 친구들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가르쳐 준다 해도 얘는 안 돼. 왠지 알아? 얘는 자기 공부 방법이 있어서 3시간 만에 자기 할 걸 끝낸다? 그럼 어때?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 그럼 얘는 어때?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애 없는데? 없는 애. 그럼 얘랑 같이 시간을 보내. 근데 뭐냐면 나랑 같이 있는 애들 공부를 잘한다? 그럼 어때?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공부 잘하는 애도 노는데 뭐. 근데 진짜 그게 무서워. 그렇게 되면 같은 동년배에 예를 들어서 100등끼리 놀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은 뭐냐면 오히려 얘네들이 난 알거든. 3시간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5시간을 투자해. 그럼 얘네 같이 밥을 먹겠지. 그럼 얘보다 얘네들이 더 공부 많이 했지. 얘는 어때? 근데 마음은 편해. 얘네랑 다니니까.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3시간밖에 공부 안 해. 근데 걔네는 너네 이 인생이 불공평한 게 너희들 두뇌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타고난 것과 안 타고난 것은 진짜 분명히 차이가 있어. 내가 항상 뭐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뭐 그리 사서 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력이 어떤 재능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노력이 재능을 이기려면 사실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약간 그것 또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 내가 그래서 맨날 이 시간마다 너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니네가 약간 동기부여 받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영어 잘 가르쳐 나갔어. 그럼 뭐냐면 너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어만 하는 애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얘가 분명히 말하지만 전교 1등은요.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내가 서울대 얘기하지 않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가는 애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월이 잘 태어난다고? 거기는 너네가 그런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전교 1등이 다 서울대 못 가. 서울대 인원이 더 적어. 전국 고등학교 수보다 훨씬 더. 거기 가려면 진짜 잘해야 되는 애들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일단 재능은 있는 애들인데 얘는 재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면 얘네랑 같이 다니는 망가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등수에 맞는 친구들이랑 놀아라가 아니라 자기랑 등수가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같이 쉬지 마라 이 얘기야. 그 친구랑 같이 놀 때는 시험 끝나고 노는 거야. 잘 봐, 김도혁, 너 친한 친구도 저기 있지? 쟤네들이 너랑 같이 너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같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네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다 했다고 나갔어. 걔네가 너랑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너랑 놀기 시작하면 걔네가 영어 실력 늘까 안 늘까? 절대 안 늘지. 김도혁은 이미 단어 100개 외우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리는데 쟤네들은 단어 100개 외우는데 2시간을 쏟아부어도 외울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인데 얘가 1시간 만에 일어났는데 얘는 그럼 2시간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그래도 도엽이가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네 친구들이 있다면 얘기해줘. 너 나 쉴 때 같이 쉬면 안 돼. 내가 나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네 공부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친구 관리도 우리 이런 애가 있어서 그래, 지금. 선생님, 고3.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걔네들 진짜 착해. 친구가 전교 1, 2등이야, 진짜. 친구가 전교 1, 2등인데, 한 명은 우리 학원 다니고, 한 명은 약간, 다녔다 안 나갔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나가지 마. 너 오지 마. 했어, 내가. 2등, 걔가. 걔 3등. 어쨌든 걔 잘해. 근데, 진짜 착해. 얘네들은, 자기네들 뭐 필기 안 된 거 있어. 또 서로 이렇게, 거기 책 2개 있거든. 하나씩 가져가. 막 보여주고 자기 필기 다 보여주고 막 그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막 그래. 근데 얘는 계속 걔네들이랑 놀고 같이 쉬는 거야. 같이 밥 먹고 같이 독서실 갈 때 같이 가고. 그러면 안 돼. 저기 1등이 독서실 12시에 오면 나는 저기 별등이니까 10시에 가야지 독서실. 왜 걔랑 같이 가? 걔랑 같이 가면 너는 평생 거기인데. 너희들이 모르는 사실이었지. 고등학교 가면 진짜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봐.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막 필기 안 보여주고 잽실하게 이런 애들은 공부 진짜 못해. 그냥 보여주고 서로 오히려 이렇게 오픈해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돈 받는 거지.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은 네 필기 보여줘도 걔 안 해. 야, 너네 공업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주는지 아냐? 여기다가 첫 문제가 있어. 이거 그대로 줘. 이 중에서 30문제 나온다 이래. 그러면 보기만 하면 답도 써있어. 첫 문제 그냥 눈으로만 익히면 그냥 다 맞는 거야. 근데 50점도 못 맞는 애가 진짜 70%가 넘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는 공유함에 있어서 얘가 날 이거 써서 나를 이기겠지? 내가 써서 얘가 날 이긴 나를 보면 난 기분이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느낌이 줬냐면 내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받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보여달라는 거지. 난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얘가 시험 잘 보고 나는 뭐 못 보면은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걔는 다음부터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인생 진짜 피곤해져. 특히 여자애들이 그래요. 왜냐면 여자애들이 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상당히 많으니까. 남자 새끼들은 그냥 몰라. 지금 나 몰라. 막 이런. 그런데 말든지 야야야 롤이나 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고 야 수능이나 막 이런 애들인데 여자애들은 뭐냐면 이게 또 특히나 여자 기숙사 학교 가면 진짜 그게 쩔어. 진짜. 여자 기숙사 학교에서 친구랑 한번 싸운다. 거의 전학 가는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남자 기숙사 학교에서 남자랑 싸운다. 그냥 병원 몇 번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면 어디 다치거든. 어제 다치잖아. 하지만 살 수가 없죠, 거기서.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야, 여자애들. 그러니까 내가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여자애들은 진짜 얘가 본능적으로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자 새끼들도 어느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어느 학교든 정규율등은 여자고요. 수능 점수 거의 정규율등은 남자예요. 왜냐면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수능이고 정말 필기 잘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정규율등 하는 게 내신 수업, 내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항상 친구 사귈 때도 좀 전략적으로 사귀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야 여기 있다 시험 이중 남았어 얘들아 여기 내 노트는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갖다 쓸어 이게 아니야 알았지? 너희들 필기하지 마 내가 할게 너희들은 뭐하니 그냥 자지 뭘 어제 피곤했지? 어제 너희 유튜브 보다가
4시 잤잖아. 나는 일찍 잤어. 너희들 그 유튜브 보라고. 그 다음에 그거 수학사회 자 마음껏 보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봐.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교수는 뭐 했대? 그의 사회학 그 수업을 학교로 보냈는데 슬럼가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빈민가라는 얘기. 기록하기 위해 그 200명의 카테고리의 그거, 그지? 근데 선생님 이거 잠깐 찍고 넘어가면 뭐냐면 이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프로페서가 보냈다라고 하면 분명 이거 약간 뭐라는 거지 지금? 연구네, 그지? 그럼 이게 결론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뚝뚝. 그럼 나는 무조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읽고 끝이야. 그죠? 자, 그 학생들은 뭐 했대? 결론이 지었대. 각각의 애들이 뭐냐면 나타난 애들이 뭐였다고? Doom to. 아이고. 보였대. 뭐 운명이 저였다고. 뭐? Break future. 암울한 미래. 그지? 일단 결론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20년 이후에 그 다른 프로페서가 보냈대. 얘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200명에게 그 180명 중에 180명 중에 그 어디서 살아있는 그 네이버후드에서 그 걔네들은 뭐냐면 걔네들은 뭐야? 얻어냈다 굉장히 귀한 성공을 얘네들로서 그지? 자 그 교수는 뭐냐면 determine 뭐 했대? 결심을 한 거지 뭘? 알아내기로 어떻게 얘네들이 그들의 어떤 겉으로 보기에 압도적인 이상한 안 좋은 일들이죠, 그죠? Followed up 뒤따라져 있는 with interviewers 그 인터뷰하는 사람 각각의 사람들은 credited 뭐야? 그 공로를 돌렸다 이거야. 그들의 특정한 선생님인데, 그지? 어떤 선생님이야? 그들을 각각의 큰 가능성을 봤던 거지. 그 선생님의 어떤 기대감, held with conviction, 잡혀져 있었던 거지. 신념으로 약간 확고한 걸로 잡혀 있었던 애들은 뭐냐면 그녀를 이끌어줬대. 조금 더 양육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imminent success 무슨 성공이에요? in all her students 그녀의 학생들 모두에 있어. 그죠? 봤어요? 내가 하는 일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의 모든 포텐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중요하죠.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니네가 이제 여기서 하나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이거 봐봐. 이거가 결론은 결론인데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박힙니까 머리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내버렸죠 결론은. 맞지? 상징적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고1 모의고사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쪽으로 내렸단 말이야. 물론 얘가 답은 얘를 그거로 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얘가 첫 번째 실험이었고 두 번째 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을 비교했을 때 결국에 두 번째 시험 이후에 뭐가 나온 거야? 결론이 나와 있는 거야. 전체 결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쨌건 내가 여기서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암담한 현실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면 암담한 현실이라는 건 누구한테 암담한 현실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잖아. 다 다르잖아. 그럼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너희들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뭔지를 파악하려고 생각해야 된다고. 암담한 현실? 이렇게. 이게 뭐야 도대체? 얘 뭘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계속 글이랑 의사소통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쭉쭉쭉 가서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그녀의 어떤 기대감이 이러한 걸 얻어냈다. 이유와 결과죠. 그죠? 그럼 뭐야? 토픽은 뭐겠어?
선생님. 아니 나 지금 이거는 지금 3번 수업하거든? 3번째 수업하는데 네가 유일하게 선생님 투표라고 얘기하네. 그럼 뭐 선생님 짱이다 이거야? 네. 확실처럼 생겨요. 기대감 뭐하는데? 임박한 산. 다른 사람을 성공을 지지 및 뭐야 양성할 수 있다. 미괄식의 팩트 오피니언의 네 설문 논설문 됐죠? 네. 끝.